지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트 보내드려요. 댓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 인하하면서 기존의 0.75%에서 0.5%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사실상 0%대죠. 멀리 바라보면은 맞아. 0%대 0.5%조차도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맡기면 맡긴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돼서 0%대 금리인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1%대의 금리가 솔직히 뭐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은행 이자가 없어요. 정기적금을 들어도 사실상 한 1.2% 그리고 제2 금융권 가면 한 1.8에서 한 1.9% 이거밖에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수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문제가 뭐냐면 좌압이 있는 30대, 40대, 50대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좌압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나 은퇴 세대들, 은퇴 세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0%에 가깝고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수익을 만들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현 사회 속에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사실은 돈입니다. 내가 몇 억이 있어도 그걸로 내가 100세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죽는 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죽는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에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주식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투자처이자 생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부동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동자금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부동자금이 약 1,100조의 부동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동자금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국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규제책을 많이 내보냄으로써 그 규제에 의해서 지금 많이 눌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규제만 없었으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다 할지라도 은행 이자보다 조금 좋습니다. 한 1%에서 2%대 초반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상승해 있어요. 항상 우상향 곡선을 타고 갔거든요. 10년 동안 내가 내 생활비라든지 내 병원비로 썼을 때 부동산은 10년 뒤, 15년 뒤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까먹은 게 아니라 거기에 부동산 값이 더 플러스가 돼서 내가 까먹은 부분, 내가 월세를 제외하고도 부족해서 까먹은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투자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한번 그 월세로서 얼마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최근에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청담동에 있죠. 청담자이 33평을 봤는데 지금 매매가가 한 26억 5천 정도 돼요. 근데 월세를 제가 보니까 월세도 여러 가지 있어요. 보증금이 많고 그다음에 매달 내는 어떤 그 렌트비가 적은 것도 있고 보증금이 적고 렌트비가 많은 것도 있는데 제가 조금 수익률을 높게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제가 여기서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5천에 500만 원 이 월세가 있어요. 그래서 5천은 제가 매매가 26억 5천에서 5천을 그냥 상계하고 26억으로 따졌을 때 다달이 5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 연수익률이 2.3%가 나오더라고요. 2.3%면 사실 큰 수익률은 아니죠. 하지만 2.3%락도 만들어서 생활비에서 그나마 덜 까먹는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청담자이가 10년이건 15년 뒤에 계속 26억 5천이겠습니까? 더 상승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아픈 내가 돈 쓰고 내가 죽어서 일정 부분이 남는다면 자식에게 상속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사실 많은 은퇴자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상속 부분에도 많이 생각하시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매한가지니까. 자, 그리고 경희궁자이 2단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 34평인데 매매가가 16억 8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지금 좀 이익 수익률 좋아 보이는 걸 제가 발췌를 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짜리를 했더니
2.2%의 연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담 자이는 2.3%, 경희궁 자이는 2.2%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월세는 세지 않아요. 그래도 은행 이자보단 좋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내가 갖고 있는 돈 그 자체에서 1.7% 뭐 2%의 이자만 붙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쓰면은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은 계속 줄어들죠. 그럼 줄어드는 원금의 1몇 %가 계속 붙는다 해도 결국에 세월이 가면 줄어드는 원금으로 인해서 이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나서 국가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뉴스를 봤더니 6억 이하의 부동산들이 지금 막 싹쓸이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대도시로. 지금 청약을 목표로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자격 조건을 자기가 보셔가지고 가점도 높고 상황이 좋으면 청약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더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6억 이하의 어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시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 흔들리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그 뉴스에 나온 금액이 한 100조가 나오더라고요. 100조가 투자돼서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이 산업이 망가져서 다시 망가진 산업을 살리려면 약 300조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계속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 돈이 풀리겠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풀리겠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찍혀 나오지 않을까. 계속 풀리면은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 엊그저께 5억대 중반이었으면 이게 몇 개월 뒤에는 정말 6억을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삶 속에서 부동산은 가만히 있지만 돈 가치가 떨어져서라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그런 느낌으로 변질돼서라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